자, 여러분, 레이더로서 오랜만이네요. 3월 11일 방송 크립토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 18년부터 25년까지. 18년에 고점에서 이렇게 떡락해 가지고 다 비명을 지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민코인 상승률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때 나간 사람들, 요때 나간 사람들, 요때 나간 사람들, 요때 나간 사람들 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만일 이 고점에서 잡았다고 낙담하고 있다. 에휴, 그래도 샀는데 내버려 둬보지 뭐 이러면서 깜빡 잊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때 비트코인 몇 개를 샀을까요? 한 잔돈 한 100만 원, 100만 원치 샀다면 아시겠죠? 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얘기 필요 없고 댓글 적어지고 검색량 적어지고 조회수 적어지는 거 환영합니다. 웰컴. 예, 웰컴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장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만약에 이 자비 없는 장이었다. 마켓이 만약에 이래 지금도 자비 없는 장인 잔인한 장이 맞잖아요. 근데 더 잔인한 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여기서 못 샀을 거잖아,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유 요런 거. 요게 잔인한 장입니다.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안 샀을 거잖아, 비싸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 털고 이게 잔인한 장인데 상당히 제 눈에 착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삼각수렴 막 만들면서 착하게 구는 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최악의 장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레이더에서 한 달 내내 디렉션을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에서 디렉션을 빨리 결정해 줘야 내가 뭐 판단이 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디렉션 나왔습니다. 이제 FTX 사건 이후로 아무래도 역사상 이제 역사상 하락빔으로는 역사상 가장 긴 빔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정도 클래스가 되죠, 거의. 제일 긴 거. 그죠? 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트는 타 들어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러면서 짧게 올라가고 시즌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즌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으면 시즌 종료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시즌 종료예요. 이렇게 됐으면 시그널 다 나오고요. 온체인에서 시그널 다 나오고요. 시즌 그대로 종료돼서 4년 후를 기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밑으로 착하게도 내려줬습니다. 그것도 80K 위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전히 비싼 가격에 있어요. 그리고 제 때로 이렇게 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자동으로 알트 시즌도 종료가 되지 않아 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 바닥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기 바닥이 어딜지 이 근방에서 어딜지는 그건 아직 모르겠으나 시즌적으로 봤을 때 종료되지 않았음을 여기서 디렉션이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이. 비스빌렌에서는 그렇게 하여튼 보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한테 시간을 더 줬습니다. 대신에 현금 유동성이 있었고 이때 재투자 여력이 있고 여기다가 선물 안 하시고 이렇게 좀 건전한 코인들 좀 확신이 있는 코인들 아무리 알트들이 녹았어도 나한테 확신을 주는 정말 좀 진짜 같은 프로젝트들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분들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길게 빼는 약간 지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연. 시간을 많이 빼면서 여러분들을 볶아버릴 겁니다. 그런 모드로 바꿔입니다. 불자는 올리고 끝내버리면 이거는 아예 시즌 종료로 가는데 시즌 종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 볶아버리는 장으로 갔다고 정의를 합니다. 미스터밸리에서는요. 아시겠죠? 자, 지금 아마 방송이 올라갈 때 시점에는 우리 프리미엄 회원님들 MB
프리미엄 회원들이 극소수로 계십니다. 회원들과 캔디데이트, 프리미엄 후보분들, 그 다음에 CP3 상품 구매하신 회원들께만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 최근에 하락장을 제가 한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정리한 중요한 얘기들을 저희가 쉐어 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잘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참여 잘 하고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인트로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 근데 잠깐만. 피앗 미스 디스플로이 네 뜻대로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현금 가지고 있었나봐. 현금 미사일이 이제 발사됐다. 78K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아니, 두 번째 미술이 넌 아마도 이제 두 번째 미술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아봅니다. 75K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단기 바닥은 알 수 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0.1비트 코인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사고 있고요. 누군가는 시즌이 끝났다고 팔고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팔고 나간다고? 조금 앞뒤가 안 맞죠. 팔고 나가다도 여기서 나가든지 이런 지점에서 나가든지, 어차피 이렇게 털 거니까 이런 지점에서 나가든지, 조금 뭐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price and percentage change죠. 그다음에 they said making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would be good for crypto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크립토에 좋은 대통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어왔는데, 그런 동안 BTC는 실제로 22%가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actually 제 생각인데 시즌 종료를 지연시켜주고 시즌 종료를 그러니까 완전 원불장을 통해서 시즌 종료를 이끌어내지 않았고 시즌 종료를 지연시켰거든요. 난 진짜 실제로 좋은 대통령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는 해봅니다, 얘기를. 예. 자, 아무튼 그렇게 제 관점에서는 시즌 종료를 끝내주지 않았던 거야, 트럼프가. 오히려 이번 장을 통해서 이렇게 눌려버림으로써 종료가 안 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 마켓캡. 이제 알트가 이제 문제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오늘은 본편 쉬고요. 오늘 좀 특집 방송으로 해가지고 크립토 레이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좀 상세하게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마켓캡도 이렇게 눌렸다. 근데 이게 2022년 FTX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로 알트 마켓캡이 빠진 경우가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한번 발생하긴 했어요.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프라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내려왔긴 했죠. 거의 리셋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하여튼 그렇구나.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뭐 큰 뭐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봤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자기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이 상태로 보인다. 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온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근데 이제 자, 이 자체가 쉽게 온 건 아니긴 해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이후로 이게 지금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거의 이 투 쿼터예요. 약간 레스된 투 쿼터인데 거의 2쿼터입니다. 거의 5달 6달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게 뺄 수가 있겠다는 점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후에는 뭐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자기 기대긴 하겠는데, 어쨌든 지연된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끝나지 않은 지연된 알트 시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연성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을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사이드에서는 사실 바이다. 지금 사실은 이 밸런스 레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또 놀라실 거예요. 밸런스 레이쇼 보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급각으로 올라가 있고, 옛날부터 이제 좀 몇 달 전부터 이미 그 추세에 상승의 추세에 이미 와 있었어요. 이미. 최근에 가격 하락 때 좀 더 급각으로 좀 올랐긴 했네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네. 그래서 뭐 웨일 수치라든지 액티비티 수치라든지 이더리움은 사실 그냥 건강한 상태다. 가격은 많이 눌렸음에도 1800대인가요? 1800달러 찍었죠. 그렇게 가격은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밸런스 홀딩 부분은 이제 되게 건강한 상황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더리움 가격인데요. 그죠? 의미 없고. 자, 근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 또 이제 다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요. 리저브 이게 리스크 인디케이터인데 이게 밑으로 가면 로우 리스크, 위쪽으로 가면 하이 리스크입니다. 이쪽 파란색 차트가 지금 역대급 로우 리스크 장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최근 하이 리스크가 맞았긴 시즌에 떴긴 했네요. 근데 이제 워낙 절대적으로 보면은 역사상 가장 로우 리스크 장이긴 한데 왜냐면 가격 차트가 이렇게 되잖아.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로우 리스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와중에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들 유명한 차트 아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가는 거.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추인데 계속 로우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죠. 이 가격이 계속 기울기가 낮아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크립토크 템퍼러필드에서 보여드린 크립토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비트코인이 옛날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점점 예외 상황이 줄어드는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리버스 엔트로피 체계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R 엔트로피, RE 시스템이라고. 하여튼 제가 좀 정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역 엔트로피 시스템입니다. 우리 사람 생명체가 사실은 엔트로피를 원래 자연계가 증가하잖아. 그거를 억지로 영끌하거든. 영끌해서 우리 혈액순환 체계라든지 영끌해가지고 잡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게 하는 그런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려고 자꾸 날아가려고 하는 엔트로피를 잡아다가 막 날아가려고 하는 새를 손으로 억지로 잡아다 이렇게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몸의 체계인데 그게 나이가 들면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서 죽게 되는데 딱 비트코인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렇게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체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리스크 레이쇼가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상대적으로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맞았긴 했죠, 이게.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계속 로우 리스크로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어떤 가격이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하락이 컸지. 하지만 여기라고. 어차피 올라가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계속 변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타들어갈 겁니다. 가격이.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기본 이치예요. 우리 크립토크 제가 템플필드에서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더라고. 병 걸린 노인네 마냥. 그거를 이제 한 40뷰, 그러니까 50뷰 언더로 보셨더라고. 다행입니다. 50명 이하만 진짜 중요한 의미를 전달받을 때. 그 중에서도 아마 제 진정한 의미를 받으신 분 한 10명 이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좋은 정보가 다수에게 나온 게 아니니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구독 취소와 그러니까 싫어요와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미스터벨 유튜브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반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는 엔트로피 감소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야. 어쩌라고? 여기서 좀 떨어졌다고. 물론 상대적으로 큰 빔이긴 해. 역사적으로. 어쩌라고? 다시 이 위치로 간다고? 이게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위치로 간다는
다시 요쪽 근방으로 간다는 그 전조 증상이라고 이렇게 간다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네. 이게 제일 유명한 차트예요. 비트코인 방향 이렇게 가는 거야. 시대 대세라고. 그건 여기서 이제 요동을 치잖아. 이건 인간의 발버둥이야, 발버둥. 아 비트코인 가격 내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차트는 이렇고 인플레이션 레이쇼는 딱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해시레이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도 아니죠. 2024년 원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것도 좀 더 심하고 이렇게 해시레이트 가고 있고 이렇게 갔죠. 더 급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상황에서 프라이스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그런 모델을 갖고 와봤는데 초록색이 이 프리딕션 모델에서 생각하는 가장 최하의 가격이고 빨간색이 최상의 가격입니다. 세일링 프라이스, 플로우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했죠. 터치 전에 2012년 터치 두 번 터치했네. 여기는 한 번 터치했네. 여기는 한 번 터치하고 거의 한 번 터치하려고 말랑 했네. 이번에 아예 터치가 없었어.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결국은 플로우 프라이스 터치도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갭은 고정이잖아. 어떻게 보면 고정이잖아. 근데 점점 비트코인의 엔트로피는 감소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흔들림이 적어지는 계속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흔들림이 계속 적어지면서 이 플로우 프라이스도 터치 안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로우 프라이스가 한 40K 언저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게 됐어? 그럼 이제 시즌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걱정 아니야? 실제 코인러들이 뭔 걱정이에요, 그죠? 극히 적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물론 그 천장도 터치 않았지만 그 말은 또 이퀄이 뭐냐면 플로우도 터치 안 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팩트로 조져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자, 하여튼 그 와중에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스토리가 넘어가겠습니다. BTC 이제 이더리움 대비 봤을 때 오픈 인터레스트 도미넌스라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선물 비율이야. 그냥 사람들이 선물장에서 퓨처하는 비율이야. 왜냐면 인터레스트를 열면 이제 선물에서 오픈하면은 이제 그 선물이거든. 그게 OID입니다. 그래서 OI 수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게 당연히 식죠. 싸게 식죠. 엄청 털렸으니까 계속 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해 보면 지금 이거 확대해 보면 약간 얘 느낌으로 이렇게 털고 있잖아. 위에도 죽이고 아래도 죽이고 위로도 죽이고 아래도 죽이고. 지금 우리 크립토 유튜브들이 조금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리퀴데이션 맵 있죠. 이렇게 무지개색 보이는 거. 요걸 다 들고 있길래 전 이제 미스밸런스 당분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건 거기서 보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OI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짜 좀 나가토도 식어. OI 수치는 이제 선물에 이제 OI 수치가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OI 수치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 이제 뭐냐면 정체기는 무슨 말이냐? 늘어지는 거고요. 늘어지는 건 무슨 말이냐? 횡보. 횡보인데 무슨 말이냐? 저점을 내리는 횡보. 특히나 이쪽 비슷하게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길게 지루하게 늘어뜨리면서도 꼭 지루한 것만 아니에요. 엄청 롤러코스터를 태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살짝씩 낮추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러분들 말려 죽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디서? 어느 박스권에서? 되게 고공의 박스권에서 되게 이미 고공이잖아. 가격이 고공 하늘이잖아. 하늘의 박스권에서 저점을 살짝쿵씩 낮추면서 말려 죽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연된 알트장과 함께. 알트는 이미 많이 녹았으니까. 근데 녹아서 얼른 우리 코리아 냄비 근성 유명하니까 그거를 이제 코리안들의 냄비 근성을 잘 이용해 먹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그 냄비 근성에 의하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3월 말에는 바로 올라가 줘야 되잖아. 시원하게 마치 시원한 그 국물 먹듯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당신들 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말려 죽이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요. 알트들 내려간 이미 알트잖아. 이제 말라 죽는 거지. 막 올라간 척하면서 안 올라간 척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현금 유동량 부족한 사람들,
직업이 약하고 현금 인컴이 적은데 하여튼 업비트에서 내가 알트로 한번 벌어보겠다 한번 들어온 사람도 있죠. 100% 확률로 101% 확률로 시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연된 말라 죽이기 장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말라 죽이고 고통스럽게 이제 머물지 못하게 한 다음에 갈 길 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OI 수치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코인베이스 스팟이 올라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물론 바이낸스가 아니긴 합니다만 코인베이스 스팟 트레이드, 그러니까 OI 수치, 그러니까 퓨처가 아닌 선물이 아닌 현물 시장의 수치들이 파파팍 솟고 있죠. 마치 라면 물 끓듯이 팍팍팍 이렇게 버블이 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저번에 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어. 왜냐? OI수가 내려왔거든. 훅 떨어지니까 현물 거래량은 급격하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 같이 막 현물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나갈 사람들도 팔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토탈 밸류죠. 스택 토탈 밸류는 놀랍게도 가격은 이렇게 그야말로 1.8이 솔직히 저는 그냥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별 느낌 없습니다. $1,800도 여전히 저한테는 이더리움 가격 별 느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느려서 이렇게 보니까 차트를 느려서 보니까 상당히 급과학으로 꽂아버린 것 같죠. 근데 그 찰나 사실 토탈 밸류 스택은 끄떡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랐어요. 한번 솟고 다시 약간 내렸는데 이더리움 충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더리움 스테이커들이 뭐 내려가라지 나는 스테이킹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외로 스테이커들은 안 빠졌다. 굳건합니다. 끄떡없다. 가격은 진짜 급각인데 되게 드라마틱하게 대조가 됐죠. 이 부분이 아시겠죠? 제 느낌도 그래. 뭐 어때서 $1,800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드라마틱한 걸 마지막 보여드리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볼 것도 없어. 이거 하나 보면 이제 끝납니다. 게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때부터 더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한 이 정도였어. 딱 터치할 시점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지자, ETH 가격이 이게 18년입니다. 20년. 이게 엄청 장기 차트예요. 장기 차트를 보면, 밸런스는 무식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뚫어버렸네요. 여기 아예까지. 그죠? 이것만 봐도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된 겁니다. 끝났어. 이더리움은 미래가 청정합니다. 이더리움 밸런스, 이게 실제 토탈 밸런스입니다. TVL이 아니에요. TVL 수치가 아니라 전체 이더리움 토탈 밸런스, 온체인 밸런스. 보통 월럿에 갖고 있는 양이겠죠. 아니면 사실 익스체인지 월럿까지 포함을 시켰나 모르겠습니다만 포함을 시켰겠죠. 익스체인지까지 포함을 시켜도 근데 그 이더리움 리저브, 이더리움 보유량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다른 차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OTC 장외 그 밸런스도 상당히 비율을 차지할 거고요. 물론 여기 거래소도 다 합친 거긴 하지만요, 그죠? 그게 패턴이 이렇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인플로우, 그 다음에 누적 어드레스 인플로우, 그러니까 유입량,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갑으로 들어온 유입량, 나간 양이 아니라 유입량은 진해졌습니다. 진한 구간이고 또 더군다나 피크도 한번 쳤어요. 일단 진할 뿐더러 지금 2024년 이후로 가장 역사적으로 진해 인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진할 뿐더러 자세히 보시면 근소한 차이로 AT 올타임 하이도 찍었습니다. 최근에 피크로 3월달이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